예. 아따, 쉬는 시간 한 5분 길어지 분위기 좋네. 그죠? 자, 97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 막내이가 중3짜리 머슴한데 학교에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가지러 학교로 갔거든요. 마치는 시간 맞춰갖고. 근데 기숙사 있거든요. 지는 이제 안 나오는데 아우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애들 중에 그 시골의 중학교니까 한 학년에 3반밖에 없어요. 한 반에 한 25명 있으니까 3학년 전체 해봐야 한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 다 알 거 아니에요. 전교생 다 알 거 아니에요. 전교생 다 해봐야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막 700명씩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학교 전체 다 해봐야 200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3학년 없나? 그랬더니 가더니 또 시골 애들 또 순진하잖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양경린이라고 하나? 저하고 같은 반인데요. 지금 아빠인데 애가 뭐 하기로 했는데 안 나온다. 네 가서 얘기 좀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갔다 왔어요. 그것까지 괜찮았어. 어제 이렇게 막내 태우고 밥 먹으러 가서 운전을 가는데 아빠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이 특공대 1기수입니다. 이등병으로 처음 들어와서 제가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제일 고생한 이 특수부대 출신인데 아빠 특수부대 나온 거 맞아요? 뒤에서 왜? 이랬더니 얼마 전에 내 친구 하나 보셨죠? 봤지.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머리는 꼬실꼬실하고 얼굴은 니글니글하고 배는 톡 튀어나온 너가 아빠가 딱 그대로입니다. 머리는 꼬실꼬실하고 얼굴은 니글니글하고 배는 톡 튀어나온 너가 아빠가 뭔 특수부대에 나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래 지는 아빠 맞아요. 니글니글 꼬실꼬실 대단히 지금 불쾌합니다. 대단히 불쾌해요. 참 이거 내 말도 못해. 그죠? 아이고 막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네 친구 데리고 와. 머슴아만 둘이 있으니까 원래 머슴아만 있으면 막내이가 딸내미 역할 비슷하게 저라고 한다더니 맞아요. 맞는데 이놈이 눈치가 좀 없어. 그런 얘기는 좀 순화시켜 가지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뭐라면 되는데 머리는 꼬실꼬실 얼굴은 니글니글. 네 이것들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자, 제4절 등기신청 절차. 그래서 이제 살 빼려고 지금 배가 한 1mm 들어갔죠? 어제 어렵게 이 집에 일찍 이제 도착하면 11시 한 반 정도 되면 도착하는데 밤에. 그럼 그때부터 해갖고 밑에 간절곶 공원이니까 내려가가지고 1시간 동안 걷고 한 15분 뛰고 그랬더니 지금 한 1mm 들어갔어요. 배가. 그죠? 좀 빼야 돼요. 빼야 돼. 그리고 지금 애들 지금 졸업사진 찍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뭐 했던 거,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사진 아니죠. 한 10몇 년 사진 보니까, 그때는 이 니글니글은 아니야. 근데 지금 얼굴 살이 찌니까 둥둥하니 니글니글, 이거 안 니글니글로 가야 되겠다. 그죠? 살 빼려고 지금. 그죠? 등기시나 진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살이 한 5kg, 6kg 정도 쪘습니다. 많이 쪘죠? 많이 쪘어요. 그때는 이 턱도 좀 살았는데 지금은 없어. 둥글둥글. 제가 봐도 니글니글 맞다. 그거는 맞다. 꼬실꼬실 그것도 맞다. 근데 배가 턱까지 하니까 막 성질이 빵 나네. 됐습니다. 자, 97페이지 등기신청 절차입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하면 등기소는 접수를 받는데 접수 거부하지 못한다. 접수는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죠. 다만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 절차를 별도로 거친다. 그죠? 그래서 심사 절차를 별도로 거치기 때문에 접수는 거부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의의에 동그라미 1번 등기의 신청 정보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관은 반드시 접수해야 되고 거절하지 못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2번 등기 신청의 접수 효과, 즉 접수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고 나왔는데 자, 이 접수 효과 발생 시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등기부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접수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접수한 때가 언제냐라는 것은 권리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신청의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전산정보 처리 조직. 등기법에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뭐 얘기한다? 등기소 측 컴퓨터 얘기한다.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등기소 있는 컴퓨터에 그 접수 사실이 전자적으로 기록, 저장이 돼야 그때 접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을 전자 신청도 받지만 방문 신청도 받고 있죠. 그럼 전자 신청하게 되면 컴퓨터로 신청했으니까 등기소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남아요. 그러나 방문 신청하게 되면 종이로 된 서류를 갖다 내는 거죠.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또 누군가가 입력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입력 절차 거쳐야 돼. 그러면 접수 효과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선 신청이 유리하다. 전자 신청이 유리하고 방문 신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이렇게 유불리 나뉘는 이유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무엇이 먼저 접수되었느냐라는 접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실히 정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 신청이 조금 불리하지만 무조건 컴퓨터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요거는 전자 신청만이 아니고 무선 신청도 방문 신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사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접수된 순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5번 동시신청 의무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기업과 니은과 다시 한번. 자, 기업 환매특약과 매매원인 이전 등기 동시신청. 그리고 신청서는 하나 내면 된다, 두 개 내야 된다. 두 개. 그래서 환매는 동시신청 두 건으로 신청한다. 두 건의 신청 정보. 그러나 니은의 신탁과 신탁원인 이전 등기는 동시신청하되 하나로 한 건. 그죠? 그래서 환매는 동시신청 두 건. 신탁은 동시신청 한 건. 그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시신청하면 하나로 신청하면 좋은데 왜 환매는 두 개로 신청하도록 해놨냐. 그래서 이미 이름부터가 환매.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환장할 환자다. 그래서 환장할 환자. 맞죠? 동시신청할 때 왜 두 개로 따로따로 내라 하는 말이야. 그래서 환장하겠다 해서 환장할 환자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일부 구분 건물. 요거 우리 저번 주에 했습니다.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대위 표시 동시. 기억납니까? 자,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어떻게 신청? 동시 신청. 해서 동시 신청해서 기니 디 일단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리얼과 미음은 지금은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기 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관이 가지는 심사권은 오로지 무슨 심사권만? 형식적 심사권만. 이 형식적 심사권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하는 심사다. 그래서 현장 조사권도 없고 심지어는 신문하듯이 질문도 하지 못한다. 그랬죠? 순수하게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요걸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동그라미 1번 절차적 적법성. 등기 신청 절차를 지켰느냐 그것만 심사하더라. 그래서 니은에 나오는 실체적 적법성에 대한 심사 이거 가능한가? 이거 가능하지 아니하다. 가능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적인 법리를 위반했느냐 요거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정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갑이 을한테 애정 어린 눈을 보내고 을은 갑을 돈복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뭔가 가정 있는 남자와 첩 계약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 같더라. 자, 첩계약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진서 위반으로 무효잖아요. 맞죠? 야,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실체적 적법성, 민법적인 적법성은 등기관이 따질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없는 거. 그 다음에 3번, 심사 기준하는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려고 할 때, 즉, 등기부에 기재될 때 그 당시를 기초로 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됐고,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자,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 등기 신청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 요 두 가지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등기관은 각하하지 못하고 등기를 수리 받아주고 등기부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요 두 가지는 외워두는 게 좋다. 외우시라 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나오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후의 등기 신청. 요거는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각과 얼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매 계약, 채권 계약이죠. 그러면 채권 계약으로 인해서 어리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제도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그때까지 진행됐던 시효는 없는 거로 돼버리고 새로 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10년이 되기 전에 9년 11개월 되는 해 을이 가만히 있자. 내가 그동안 깜빡하고 이전 청구권 행사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까지 진행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이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판결 확정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또 지났어. 그래서 등기 신청해 왔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이전 청구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신청하니까 이거 신청 안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등기관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제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중단 말고 정지 제도도 있죠. 갑자기 행위 무능력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 만료 안 시켜주잖아. 맞죠? 자,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등기관은 심사를 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등기 신청할 때는 이 서류 내면 된다라고 정해진 게 있고 등기관은 그 서류 말고 다른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가 제출한 법이 요구하는 서류 그것만 가지고 심사한단 말이야. 그럼 등기관이 의심은 있다. 이거 소멸시효 또 중단됐을까 아닐까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하도록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자료 가져오느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해라. 등기를 받아줘라 라고 하는 거야. 받아줘라. 그럼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한다? 당사자끼리 또 법적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등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심사권의 한계 때문에. 맞죠? 그 다음 유류분은 뭘 얘기한다? 침해할 수 없는 상속분. 그걸 유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류분.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자녀가 둘이라면 n분의 1, 이 두 명이니까 2분의 1씩 5억씩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2분의 1인 5억씩 내가 받을 목에서 다시 2분의 1. 그게 유류분이라고 해서 침해할 수 없는 상속분으로 자식에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앞집 김양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내 죽으면 내 전 재산 앞집 김양 줘라. 자식들은 한 푼도 주지 마라. 이렇게 유언 남겼다. 근데 남아있는 자식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짜리 둘이 남았더라.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의 생존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원래 받았어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은 침해하지 마라 라고 보호해 주는 게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유류분을 침해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각하하지 못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형식적 심사권 때문에. 자,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 집안이 가진 부동산 자산은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나 상속 재산은 부동산 자산만 있다, 동산도 있고 예금 통장 또는 빌려준 돈, 채권 등 제3의 권리도 있다.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관은 부동산에 대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죠. 다른 재산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돼. 맞죠? 받아줘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는 상속분이고 만약에 유정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앞집 김양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부동산 다 줬었다. 그렇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자식들은 그 증여가 5년인가 10년인가 저도 오래해서 깜깜한데 그 기간 내에 정리한 것 사망하기 전 기간 내에 정리한 것은 유류분 행사에서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그만큼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했더라도 각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대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났어요. 저도 그 유류분에 대해서 이미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해야지. 어떻게? 알았습니다 하고 열고 나오다가
유류분 하고 세 글자를 얘기하고 달아나면 되잖아. 그죠? 유류분. 그거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야. 그죠? 재산이 없다는 사실. 자, 등기 신청의 가감이죠. 이거는 절대 제작식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거 있다고. 몰라야 뭔가 협박도 할 수 있고. 맞죠?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아들 몰라요. 몰라요. 유류분 몰라요. 유류분 몰라. 몰라요. 모를 겁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군대도 안 가려 합니다. 왜? 무섭다고. 무섭다고. 군대 안 가는 방법. 아빠 뭐 있어요? 빨리 갔다 오면 네 나이 때 애들 갈 때 안 가도 된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군대는 보내야죠. 저는 아들만 둘인데 군대 보낼 거예요. 보내야 된다. 무슨 말 군대 갔다 와야지. 요즘 군대도 아니죠. 우리 앞집에 군대 지금 하나 보냈는데 처음 갈 때는 그 앞집에 보내는 애기 엄마가 눈물 글썽글썽하게 해갖고 막 논산까지 따라하고 못 가서 막 난장을 부리고 하더니 지금 1년 딱 지나니까 양 사장님, 우리 아이 따입니까? 또 나온답니다.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나온답니다. 오지 말까지. 자, 등기 신청 각하면죠. 자, 등기 신청을 하는 이유는 등기부에 내 명의의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다, 그죠? 근데 언제 권리 취득돼요? 기재가 돼야. 맞죠?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이유는 요 등기를 기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렇게 기재를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각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기재 거부 처분. 자, 이렇게 등기 신청을 각하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우리 등기법 29조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가 열거 사유로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열거 사유. 자, 우리 법에서 예를 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거하면서 예를 드는 것, 예시하면서 예를 드는 것. 자, 열거했다 할 때하고 예시했다 할 때는 서로 다른데, 열거했을 때는 모든 예를 나열했을 때 열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예시는 일부 예를 나열했을 때 예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1가지가 예시했다 이렇게 나오면 11가지만 각하사유가 아니고 다른 각하사유도 더 있다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11가지가 열거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11가지만이 각하사유고 다른 각하사유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관이 각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가지 사유를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9조 1호하고 29조 2호하고. 자, 우리 등기 신청은 무조건 반드시 무슨 등기소? 관할 등기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할을 위반한 등기 신청했다 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조 2호에 나오는 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하고 나왔어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관할 위반은 객관적으로 아주 명백합니다. 이건 뭐 두 번, 세 번 따질 것도 없어요. 문제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런데 이거 말이 좀 수상하게 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인데 등기 신청하면 각하다.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 뭐냐? 쉽게 얘기하면 등기 불가능한 거 등기해달라고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안 해준다. 등기할 것이 아니다. 즉 등기 불가능한 거 등기해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거 각하하는 거예요. 자, 11가지 사유 중에 이 1호와 2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9가지 다 합한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험이 거의 이쪽에 집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29조 2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29조 2호. 자, 그럼 등기할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여기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 98페이지 도표 안에 자, 동그라미 2번 요게 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거기 도표 안에 기억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해서 첫 번째 손가락질 하는 거 보면 자, 유치권, 점유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요 5가지는 대표적으로 등기하지 못하는 권리들이에요. 자,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 또는 유치라고 하는 사실상 지배로 인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맞죠?
지배를 상실하면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와 전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들이에요. 등기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방목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누리는 것. 그게 특수지역권이죠. 이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해서 권리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을 주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이게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아예 등기하는 권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사 들어오면 마을 주민이 되고 이사 나가버리면 마을 주민 아닌 게 돼버리는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특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못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여러분 배웠다시피 이거 이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죠. 그래서 그 분묘라고 하는 봉분의 모양이 공시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등기 대신. 그래서 우리 이 분묘기지권 배우면 평장, 봉분을 안 세우고 평평하게 매장을 해버렸다. 분묘기지권 인정 안 돼. 왜? 공시방법으로서의 봉분이 없기 때문에 암장, 남들 모르게 살짝이 저 숲속에 나무에 싹 가려서 묻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봉분이 공시방법으로 쓰이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다. 주의토지통일권은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그 소유 토지에서 공공의 통로에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통로에 진출입로가 없을 때 주위 토지 중 가장 피해가 적은 곳을 사용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권리로서 뭐 임차권, 전세권 같은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지는 소유권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가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요 5가지는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요거는 우리 등기법 문제로 생각하면 유치원 문제다. 이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야. 나중에 올해 시험 쳤는데 만약 이거 틀렸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죠? 영도로 가는 버스를 타시는 거야. 영도로 가는 버스, 그죠? 타셔가지고, 거기 가서 신발 예쁘게 벗어놓으시고, 오는 차비도 필요 없죠? 오는 차비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돼. 꼭 가실 때는 그냥 가시면 되지. 그것도 노트 꺼내가지고, 우리 학원의 양 선생이 이리 하락하더라. 뭐 그런 소리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맞죠? 절대 적으면 안 돼요. 조용히 하시면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손가락 아주 중요한데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자, 니은범이다. 우리나라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보존 등기되어서 등기부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하면 2등기 기록이 돼버리죠. 당연히 각하하고 등기해주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배웠잖아. 이중보존 등기가 됐을 때 명의인이 동일인이면 선등기 기록, 선등기부 유효하고 뒤에 만들어진 등기부는 효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가 돼버려. 맞죠? 그래서 이것도 29조 2호에 따른 거다. 그 다음에 디귿, 리얼도, 디귿과 리얼도 조금 이따 따로 하실 거고. 자, 미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매특약, 매매편에 보면 환매특약에 대한 규정이 있죠? 등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자가, 공유물을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년 내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도 민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니캉 내캉 서로 사랑하는데 국경이 있나 나이가 있나 뭐 있노 하고 첩계약했다. 그건 법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등기하고 싶어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나 약정은 모든 특약 약정이 등기되는 게 아니고 법이 인정하는 특약 약정만 등기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어 구분 건물 대지권하고 나오면 건물과 토지 따로 처분하면 안 되죠. 그 위반해서 건물만 따로 토지만 따로 신청하면 당연히 각하다. 그 다음에 시옷 농지에 대한 전세권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학자들이 된다는데 뭐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 원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농지는 자경, 스스로 경작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경의사, 스스로 경작하려는 의사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농자 유전 원칙이 있죠. 농사 지으려고 하는 자가 전답, 농지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작이 금지돼 있어요. 소작이 금지되니까 농지 전세권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소작, 임차권이 뭐 소작 아닌 게 돼요? 맞죠? 그런데 이 헌법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민법 학자들이 전세권만 안 된다 했으므로 임차권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배우면서도 이 사람들이 헌법을 안 배웠나? 어쨌든 됩니다. 전세권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형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 이거 안 되죠. 우리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고 피담보 채권에 수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도 존재한다. 그리고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같이 이전한다. 그래서 생사도 같이 하고 이사도 같이 다녀야 돼. 그런데 채권은 놔두고 저당권만 이사 간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죠? 때려 죽여도 같이 따라다녀. 그죠? 세계에서 제일 강한 스토커 뭐다? 채권과 저당권이다. 무조건 붙어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지읒 일물일권주의 위반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읓 관공서 또는 법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라면 촉탁이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면 안 됩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 직권 보존 등기 들어가면 처분 제한이라는 걸 배우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 네 가지는 대표적으로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지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역 보면 합유 지분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 안 되죠. 그래서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안 되고 이전 가등기 청구 안 되고 합유 지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도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티귿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당연히 안 되죠. 민법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업 지분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요거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자, 우리 민법 물권편에서 일물 일권주의라는 원칙 배우셨죠? 자, 그때 일물은 뭐예요? 한 개의 완전한 물건 전부를 얘기합니다. 한 개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럼 한 개의 물건 전부가 아니고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만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될 수 있는 권리가 딱 네 가지가 있죠.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여야 되지 일부에는 안 되죠. 그래서 자, 지상권과 지역권도 성역지 지역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과 임차권 이 네 가지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죠. 예외적인 권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이 네 가지는 반대로 권리의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권리는 거꾸로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부동산 일부에 되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는 이 네 가지뿐이단 말이야. 네 가지뿐. 그래서 다른 권리는 일물일권주의 지켜져야 되죠. 부동산 일부에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것은 반대로 뭐에는 된다? 권리의 일부, 지분에는 된단 말이야. 지분에는 됩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요거 부동산 일부에는 되는데 권리 일부에 안 되는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설명했어요. 예전에 설명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해야지 네가 언제 했노? 이런 얼굴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을 가져요. 자, 이렇게 지분을 가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A가 자,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뭐 지상권 여러 가지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전부 다 빌려도 되고 일부만 빌려도 되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갑하고 A하고 전세권 약정하고 3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A에게 3년 동안 넘겨줬죠. 그럼 A는 3년 동안 자신이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배타적 사용 수익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 우리 지분은 아무리 지분의 양이 적더라도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가지죠. 그건 배우셨죠?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을도 2분의 1 지분 가졌잖아. 그럼 2분의 1 지분이지만 전부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죠? 그러므로 을도 이 부동산 사용 수익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A가 갑으로부터 3년 동안 배타적은 타인을 배척하고 나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받았잖아. 그런데 을도 무슨 소리 하나? 나도 소유자니까 같이 써야지 하고 나도 배타적으로 써야 되니까 네가 나가. 아니야, 네가 나가.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지상지역 전세임차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야 이거. 그럼 나머지는 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건 권리 일부 지분에는 돼요. 맞죠? 그래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처음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죠. 자, 이 등기할 때는 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가장 강력하게 지켜지는 권리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 전부가 등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하는 것도 안 될 뿐더러 권리의 일부만 보존 등기하는 것도 안 돼요.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한 개 전부를 등기해야만 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보존 등기. 해서 요거 구분하시고. 자, 간단합니다.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거. 지상지역 전세임차권. 이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권리 일부. 지분에는 안 돼. 그럼 지상지역 전세임차권 빼고는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 안 되면 거꾸로 권리 일부에는 돼. 이거 되면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저거 되는 거야. 그죠? 얼마나 간단하노?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자,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목만 먼저 등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등기부에 다뤄지는데, 자, 여러 명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자, 가등기를 했는데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등기 권리자 중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또는 일부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합니다. 요거 받아주는가? 받아줍니다. 요거 가능해요. 그러나 그 가등기 권리자 중에 그중 1인이 전원 명의로 자, 내가 혼자 왔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디가 있지? 어찌 내 것만 하노? 다른 사람 것까지 모두 본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자, 여러 명의 포괄 유정 받은 자, 이 받을 숫자를 써서 포괄 수정자가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먼저 유정원인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더라. 요거 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나중에 유언장 보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내 재산 절반은 앞집 김양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뒷집 이양을 줘라 이랬다. 이거 노망이 따블로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동시에 어쨌든 그래서 반은 앞집 김양 주고 반은 뒷집 이양 줘라 이랬어요. 이 포괄 유증자가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김양이 지 거만 먼저 이전 신청하면 그건 받아주는데 사망 후에 이 김양이 와서 내 거만 할 수 있나? 뒷집 이양 것까지 같이 등기를 해주세요.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의 권리자가 이때 가등기와 포괄 유증이 아니고 상속과 공유. 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상속인 중 그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먼저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 요거는 안 받아줘요.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 1인이 내 것만이 아니고 상속인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해 주세요 하면 요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어요. 공유자. 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세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했을 때 요거는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 것까지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요거는 받아줍니다. 해서 요 두 가지 아래 위로 나뉘는데 자, 앞 대가리만 따서 외웁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포괄 유정 받은 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이렇게 가포하고 나오면 자기 지분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지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러나 상속과 공유, 상공하고 나오면 이때는 전원 명의만 가능하게. 전원 명의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 가포 나오면 자기 지분 등기가 가능하죠. 그때는 전원 명의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공, 상속과 공유는 전원 명의로는 된다고 했죠. 그때는 자기 지분 등기가 거꾸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아까 왼쪽에 부동산 일부 되면 권리 일부 안 되고 부동산 일부 안 되면 권리 일부 되고 이런 식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분만 되면 다른 사람 것까지 전원 명의 안 되고 자기 지분만 안 되면 전원 명의로는 되고 이거 되면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저거 되고 똑같이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죠. 그건 누구라도 돼요. 여기는 이전이 아니고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아까 보존 등기를 우리 저기서 봤잖아. 보존 등기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하나가 다 등기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지 거만 내 지분만 보존 등기해 주셔. 안 된단 말이에요. 전원 명의로 다 해야 돼. 요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나머지는 등기 절차상에서 우리 등기는 원하면 다 등기되는 게 아니고 법정상의 등기라고 불러서 등기 가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정한 거 보면 가등기했을 때 자기 지분은 등기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드립다 외우는 거다. 되죠? 법이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 가면 자기 지분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포 자기 지분 그냥 드립다 외운다. 가포 자기 지분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 포괄 수정자 여러 명 그때는 자기 지분 등기가 돼요. 그럼 가포에서는 자기 지분 등기가 되니까 한 사람이 지 것만 하면 되지 전원 명의 타인의 것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가포가 아니라면 자기 지분 등기 안 되죠. 그럼 상속과 공유는 가포가 아니므로 자기 지분 등기가 안 되는 대신 전원 명의로는 되는 거야. 그래서 가포 자기 지분 저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가포 자기 지분 하나 더 외웁니다.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 뭐 어려운 거 없다. 그죠? 외우면 된다. 자, 이 말 들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사실 어렵죠. 사실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 등기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해서 자, 이 29조 1호 2호 관할 위반의 등기를 신청했다.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 신청했다. 이 각하해야 되죠. 이 각하해야 되는데 이게 각하되지 아니하고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등기가 되어버린 경우 그때 그 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 인정 안 해줍니다. 절대 무효가 되고 이 절대 무효인 등기는 등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직권 말소. 자, 우리 저번 주에 등기가 됐는데 그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 그리고 법이 금지하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중간 생략 등기를 했더라. 또는 효력이 없어진 등기는 말소돼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살려서 다시 써먹으려고 하더라. 무효 등기의 유형.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등기는 무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유효하게 봤어요. 유효하게.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웬간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무조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않고 되도록이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로 봐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위반, 관할 위반한 거하고 등기 불가능한데 등기가 됐을 때하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유이하 불문하고 무효. 그게 무슨 무효예요? 절대 무효라고 하는 절대 무효.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만이 절대 무효라고 했으니까 지금 안 배운 게 9가지 남아 있거든. 11가지 중에서 그 9가지를 위반한 등기는 각하 사유지만 등기됐을 때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우리 중간 생략 등기처럼 똑같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게 봐버려요. 그래서 요게 이 효력 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등기고 특히 등기할 것이냐 아니냐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각하 사유뿐만이 아니고 등기 전체의 등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다루면서 계속 문제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29조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보면 이제 쉬워되죠? 자, 29조 3호에서 11호는 우리 중간 생략 등기처럼 똑같다. 등기와 실체관계가 뭐하면 부합하면 뭐하다. 유효. 완전히 다릅니다. 29조 1, 2호하고 29조 1, 2호는 이유이하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나 나머지 위반한 것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호에서 11호는 우리 98페이지 도표 밑에 동그라미 3번이 3호고 계속 이어지는 게 그 호수하고 똑같은 동그라미야. 그럼 3호 봅니다. 자, 신청할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다.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신청했다. 대리권 없다. 또는 권한 없는 제3자가 신청했다.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방문 신청을 한다면 그럼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방문 신청한다고 해놓고 방문을 안 하고 등기소 앞에서 서류 봉투에다가 벽돌 넣어서 신청서 기타 서류들을 등기소 안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다 빼붙다. 출석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등기관은 당사자를 그 얼굴과 태도를 보면서 진정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는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내 얼굴을 들고 들어가야 돼. 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서 확인을 하지. 근데 서류 던지고 달라붙다. 안 된다. 절대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뿐이다. 관공서. 기억나시죠? 관공서는 출석 면제해 주더라. 그뿐이에요. 그 다음 5번 신청 정보 신청서를 적는데 방식이 안 맞게 적었다. 뭐 빠뜨렸다. 무조건 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을 어쩌고저쩌고 7번 어쩌고저쩌고 8번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9번 봅니다. 자, 등기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었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면 등록세 또는 신청 수수료 등 해가지고 자, 돈을 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돈 안 내고 외상 안 될까요? 우리 관공서는 절대 외상 거래 안 한다. 맞죠? 관공서는 절대 외상 거래 안 해요. 관공서가 외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관공서는 외상 거래 응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나라 관공서는 맥도날드와 똑같다. 뭐 한다? 돈 받고 빵 주지. 빵 주고 돈 받는 일 안 한다. 맞죠? 관공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11번 이거저거 하고 나오는데 자, 요런 것들은 요렇게 해결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좀 됐으니까 원신등대 하는 거. 원신등대. 자, 원하고 나오는데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증명하는 서명. 아까 계약서 같은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그 다음에 등기부에 보관되고 있는 등기기록, 등기부. 그 다음에 우리 대장 소관청이 보관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같은 대장. 자, 여기 적혀 있는 이 네 가지 서류의 내용들은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부동산 수억 수십억짜리 고가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관련 서류들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신등대 여기 있는 서류들 간에 불일치하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각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5호 사유, 6호 사유, 7호 사유, 8호 사유, 11호 사유 뭐 이런 게 있는데 몇 호인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서 5가지가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면 잠깐 봅니다. 자, 우리 99페이지 거기 6번 봅니다. 6번 신청정보. 신청정보는 신청서 얘기하죠. 그러면 원신 등대할 때 신 나왔어요. 이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무엇과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원신 등대할 때 신과 등이 불일치해요. 맞죠? 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신청 정보 원신할 때 신입니다. 신청서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원신 등대할 때 신등이 불일치합니다. 각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8호를 봅니다. 신청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다. 자 신청 정보 신, 등기 원인 증명서 원, 원신 등대할 때 원신이 불일치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다. 각합니다. 각합니다. 그 다음에 11호를 보시면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 원신 등대할 때 신하고 등이에요.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한다. 신등대가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원신 등대 해가지고 여기 있는 뭔가가 불일치하면 각하다. 일단 그렇게 외웁니다. 그죠? 그러면 좀 쉽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셔서 100페이지 가봅니다. 100페이지. 자, 흠결의 보정 하는 게 나서 흠결의 보정. 자, 흠결의 보정 하는 게 나왔는데 이 흠결의 보정. 자, 뭐 얘기하느냐? 자,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 신청에 뭔가 하자가 있어요. 그럼 각하해야 되겠죠? 12시 됐는데 안 쉬나? 지금은 얼굴이 시주구리.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 하시죠.